네, 그래서 메타볼로믹스에서도 이제 플럭스에 관련된 메타볼로믹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책의 8.8장을 보면은 어떤 디텍션 메소드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샘플 메타볼라이트를 이렇게 하베스트를 제대로 했다. 실험적으로 하베스트를 제대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은 뭐냐? 대부분 NMR도 있지만 대부분은 MES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NMR은 초기에는 NMR을 썼어요. MES가 사실은 발달된 게 거의 2,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NMR이 먼저 발달이 됐죠. 그랬지만 그거에 비해서 NMR은 너무 비싸고 양도 많이 필요하고 했던 거에 비해서 MES가 이제 점점 더 정확해지고 분석 방법이 발달하면서 이제 거의 다 MES로 가게 되었고요. 간단히 그 원리를 설명을 하면 이제 몰레큘들이 있으면은 여기 일렉트론을 때리면은 이것이 플러스 라디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요. 그 본드들이 잘라지면서 여러 가지 본드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그 중에 일부분은 라디칼이 되고 이 라디칼을 가져가는 프래그먼트가 있고 카타이온을 가져가는 그 프래그먼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카타이온이 조금 더 언스테이블해요. 카본에 카타이온이 있으면은 더 언스테이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테이블, 그러니까 가지가 더 많다든지 뭐 O가 달렸다든지 이런 애들이 주로 카타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타이온을 이제 날려가지고 정량이나 정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오나이제이션 메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EI 모드라고 불리는 것들, 일렉트론을 그냥 때려가지고 하는 EI 모드로 하면은 많은 프래그먼트들이 생기죠. 그거 말고 CI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틸레이티드 카타이온을 이렇게 메탄을 이용해서 억지로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메탄을 때려가지고 메틸레이션 되면서 카타이온이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CI 모드로 어널리시스도 할 수 있다. 많이는 안 쓴 것 같아요. 어쨌든 CI 모드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매수가 발달하면서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ESI 모드나 말디 모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특히 LC에 관련됐을 때는 EI 모드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EI는 일렉트론을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진공 상태가 아니면은 안 되거든요. 진공 상태가 만들려면 모든 게 이베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리퀴드에 녹아서 들어온다든지 사이즈가 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공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일렉트론을 살짝 뿌려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오나이제이션 시키는 이제 ESI 말티 모드가 개발이 돼서 MES가 굉장히 뜨게 됩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나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을 쓴다. 요 밑에 거 두 개는 주로 LCMS에 쓰고 이제 위에 거는 GCMS에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오나이제이션 된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쿼드러플, 아이온 트랩, 뭐 터프 방식이 있는데 쿼드러플 방식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싸니까 많은 실험실에서 쓰는 거고요. 뭐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자기장을 걸면은 각 매스에 따라서 이제 휘어지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스가 정확하게 측정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구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간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쿼드러플을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도록 만드는 거죠. 그 프리퀀시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프리퀀시를 잘 조절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매스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이제 쿼드러플 방식이고, 쿼드러플 뭐 두 개, 세 개 붙여가지고 쿼드러플 방식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 아이온 트랩은 아이온에서 이거를 아이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레저넌스를 줘가지고 어떤 특정한 범위의 매스 값만 이렇게 날아가게 만드는 뭐 이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는 날리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위로 날렸다가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뭐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매스들을 측정하는 것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하면 된다. LCMS는 주로 이제 큰 분자를 많이 측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고요. 그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하는 데는 GCMS가 요즘은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LCMS를 많이 썼는데 GCMS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단점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LC에 비해서 GC가 센시티비티가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높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양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볼라이트 같은 거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거죠.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덜 익스펜시브하다. 그리고 GC와 MES가 모두 가스 페이스에서 기상에서 이제 MES가 기상에서 해야 되니까 EI 모드로 때리려면은 기체 상태여야 되는데 GC 역시 기체 상태니까 그런 걸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런 컨디션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다다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GCMS가 LCMS에 대해서 비해서 좋은 거는 스탠다다이즈 되어 있어서 우리 실험실에서 찍거나 미국에서 찍거나 똑같은 피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LCMS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LCMS는 이 컨디션들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이게 리퀴드와 매스를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실험실마다 피크에 대한 스탠다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실험실에서 찍은 것이 다른 실험실에서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별로 좀 없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GC가 훨씬 더 오퍼레이션 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리고 싸고 많은 실험실에서 이제 GCMS를 쓰게 되고요. GCMS의 단점은 뭐냐? 메타볼라이트는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죠. 작지만 차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수용성이에요. 이게 쉽게 가스페이스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버타이제이션을 써요. 여기 보면은 많은 드리버타이제이션 메소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런 실리콘을 달아주는 겁니다. 실리콘을 달아서 OH나 COOH, 옥시젠 쪽을 다 막아줘요. NH 이런 쪽을 다 막아줘요.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해지면서 기체 상태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리버타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데리버타이제이션을 시키면서 이제 에러가 개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펙트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이 데리버타이제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GCM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다다이즈가 되기 때문에 한 2010년 이후로 니스트 같은 데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발표를 했어요. 한 20만 개 정도 되는 케미칼에 이 데리버타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GC 분석하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다 발표를 했고 그거를 그냥 따서 쓰면은 똑같이 나와요. 우리 실험실에서도.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GCMS에서 이런 케미칼을 넣으면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 다 스탠다다이즈 되어 있고 그거를 비교하면은 우리 케미칼이 맞는 건지 이건지 저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LCMS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구하기가 힘들고 이제 모든 기기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탠다드를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은 매스로서는 같은 물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요 물질을 가장 잘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그런 매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쓰면 그 매스가 만약에 387이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 GC에서 387로 쭉 요 GC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셀에서 메타볼라이트를 퓨리파이 해가지고 GC를 걸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진짜 GC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물질, 내가 관심 있는 물질이 대충 여기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다른 것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퀀티티가 어떻게 되는지 정량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매스의 심 모드를 가가지고 387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GC에서 나오는데 387 매스를 가진 것들만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매스의 값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나오는 걸 딱 정확하게 잡고 그거의 피크 에어리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량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 이제 퀀티티 그 장점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탠다다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 피크를 통해서 정확한 정량을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모든 메타볼라이트, 대부분의 메타볼라이트에 대해서 어떤 피크를 잡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다 레커멘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분석이 GCMS에서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뭐죠? LCMS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리퀴드에 있는 거고 하이드로필릭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하기에는 좋아요. 이게 GCMS에 비해서 장점은 딜리버타이제이션 같은 게 필요 없다. 그냥 밥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스에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매스에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ESI 모드나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보통은 ESI 모드로 이제 일렉트론 같은 걸 뿌려주면은 프래그멘테이션이 거의 안 일어나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매스만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프래그멘테이션을 시키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LC는 거의 다 보통 텐덤 매스 혹은 매스, 그러니까 매스가 2개가 이상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CMS는 캐피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 우리가 DNA 젤 거는 거, DNA 시퀀싱하는 그 캐피러리에다가 매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타볼라이트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캐피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의 특징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렇게 쭉 건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페이지 젤 같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스를 달아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분석을 할 수 있더라. 근데 정확도가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범용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타볼라이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메타볼라이트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플럭스나 레귤레이션을 아무것도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냥 메타볼라이트의 농도를 알려주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빨리 컨버전 된다든지 컨버전 되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변했다, 컨트롤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우리가 넣는 서브스트레이트, 글루코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해 가고 있고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고 싶은 건데 그냥 메타볼로믹스를 가지고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카본 설틴 레이블링 된 걸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리액터 상에서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비헤이비를 하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카본 설틴 된 글루코스를 놓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GCMS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카본 설틴 MFA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소토프 카본 설틴을 써요. 카본 설틴은 내추럴리 한 1% 정도의 카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뭐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1번 포지션 글루코스인데 1번 포지션은 다 카본 설틴으로 레이블링 된 거,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얘가 저렇게 전환됐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얘가 여기에 레이블링이 되어 있으면 패스웨이 1을 따라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분해돼서 D가 레이블링 된 게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하나도 레이블링 된 게 안 나오고, 패스웨이 2를 따라갔으면 몇 번 탄소가 레이블링 된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적을 한 걸 가지고 마치 플럭스 어널리시스를 할 때 스토이키오메트리 매트리스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엘레멘터리 리어레인지먼트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추적을 하고 나면 그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이 정량, 이 값들을 가지고 어디로 얼마나 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블링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온 프로덕트에서 얼마나 어디에 레이블링 되어 있느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얘가 이경로로 왔는지 적용로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매트리스를 써가지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플럭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중에 어떤 분자를 포함하는 피크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레커멘드한 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3개의 지시메스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이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를 할 때 메타볼라이트를 직접 재지 않고 이 아미노 액시드를 가지고 잽니다. 왜냐하면은 메타볼라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퀸칭을 시키고 그다음 빨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막 리키지가 일어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단백질은 이게 이미 전환돼 가지고 상당히 쌓여 있고 좀 스테이블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이 메타볼라이트를 쓰는 것보다는 이 아미노산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실험적으로 편하고 그게 에러를 줄여주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미노산들이 이 메타볼라이트에서 한두 스텝 전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타볼라이트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들을 나중에 프로테인, 그러니까 세포를 깨가지고 프로테인을 하베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아미노산을 분해해가지고 그거의 포지션을 분석을, 카본 13의 포지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역추적하면은 이런 플럭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똑같다는 가정하에 여기 포지션과 여기 포지션의 레이블링이 이렇게 똑같은 가정하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테이셔너리 카본 13 메타볼릭 플럭스 어널리시스입니다. 지난 한 15년, 20년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고요. 요게 전형적인 저번에 말씀드린 오버피티드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거의 메타볼릭 그 포지션마다 플럭스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오버피티드에서는 솔루션에 비해서 이퀘이션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느 게 정답이냐, 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값을 가졌을 때, 플럭스들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값을 가졌을 때 그 다른 것과의 여러 가지 이퀘이션, 다른 이퀘이션들과의 이제 넣었을 때 에러가 미니멈한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시키는 해는 존재를 하지 않을 테고, 가장 최적의 해는 그 각각의 이퀘이션에 모두 넣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게 이퀘이션이 너무 많으니까 그 에러가 가장 적을 때가 x1, x2, x3의 v1, v2, v3의 가장 근접하다, 진짜 v1, v2, v3의 가장 근접하다라는 가정하에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렐러티브 플럭스를 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지금 미시간으로 옮기는데 안토니아츠 그룹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몇 가지 이제 사실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잉카가 가장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네트워크를 이렇게 컨스트럭션하고 그 다음에 메저먼트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옵티마이제이션, 에러 미니마이제이션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플럭스의 렐러티브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스테이셔너리
카본 13 메타블릭 플럭스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렐러티브한 값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글루코스의 플럭스, 인풋 플럭스를 곱해주면은 이제 앱솔루트 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진짜의 플럭스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을 한 겁니다. 메타볼라이트가 스테디 스테이트일 뿐만 아니라 아이소토픽하게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했을 경우에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무 상태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세포의 상태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힘들고 스테디 스테이트를 마치 그 스토이키오메트리 매트리스가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한계가 있듯이 이것도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어느 정도 유지했을 때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못 잰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언스테이블한 상황, 이제 스테이션을 셀이 다 자라가지고 막 변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느린 경우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을 안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재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말리아 셀 같은 경우에 재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포지션 레이블된 거를 추적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본이 하나인 것들도 사실은 플럭스를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인스트, 즉 아이소토피컬리 난스테이셔너리 카본 13 MFA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아까는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결국은 그 메타볼라이트들이 이 단백질에 가서 아미노액시드 형태로 쌓였을 거다. 이런 가정들이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에 의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플럭스는 비슷하지만 그 카본 13은 그냥 딱 주입해가지고 몇 시간 내에 이렇게 여러 번 재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한 대로 메타볼릭 인터미디에이트를 재야 돼요.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메타볼릭 인터미디에이트를 재야 된다. 그럼 이제 아까 말한 실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래피드 샘플링이 돼야 되고, 퀸칭이 잘 돼야 되고, 익스트랙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실험적인 것들로 좀 더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가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퀘이션이 더 복잡해져요. 이제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됩니다. 아까는 이걸 0으로 날린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적은 그 데이터 양을 가지고도 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데이터 양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보통 뭐 한 대여섯 타임 정도를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이퀘이션에 넣어가지고 모든 베리어블들을 이제 옵티말하는 값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아까 말했던 안토니아츠랑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아까 그 프로그램에 거의 해결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실험만 제대로 해가지고 데이터만 제대로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험실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 방법을 쓰면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예를 들면은 애니멀 셀이라든지 아니면 C1 서브스트레이트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도 메타볼리즘을 잴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나온 데이터고요. 이거는 LCMS로 인스트를 아주 초기에 발표를 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을 모델링하는 것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플럭스 어널리시스를 그냥 단지 리니어 일지브라로 계산하는 방법,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플럭스 밸런스 어널리시스라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겐 벡터들을 찾아가지고 엘리멘터리 플럭스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방법은 지놈 스케일 모델에 도입이 돼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다. 거고 특히 스트레인 디자인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었다.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계산 방법으로 키네틱스를 베이스로 한 것들을 시도를 했지만 그 역시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네들이 결국은 티오레티컬하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된다.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카본설틴 레이블드된 메타볼라이트를 점점 더 많이, 점점 좀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좀 완벽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스테이셔너리한 방법으로 이제 아미노산을, 프로테인의 아미노산을 재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먼저 도입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난 스테이셔너리 방법이 도입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